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특허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쉽고 재밌게 전달하는 고품격 소셜 토크쇼 4시의 특허청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특허청 4시의 남자 박성우 심사관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디자인 출원을 위한 그 도면 작성 요령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이보다 더 정확하고 친절할 수가 없는 특허청의 우리 친절한 검자시죠. 디자인 도면 해설가를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모셔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인사를 한번 해주시죠. 네. 예. 안녕하세요. 디자인 심사정책과의 김종규 사무관입니다. 저희가 어제 오늘 1, 2부에 걸쳐서 소개해드릴 만큼 디자인 출원에 있어서 핵심 정보의 응축제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저 디자인 도면 작성 가이드북. 심지어 이 책자는 말이죠. 최근에 발간된 아주 따끈따끈한 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자, 이 책자를 어디서 손쉽게 입수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알려주시죠. 예. 시중에서 판매하는 책은 아닙니다. 네. 특허청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책자 통계 코너에서 PDF 형태의 이북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금 당장 다운받으셔서 자, 이북을 열어놓고 저희 방송을 함께 보시면 기회에 더 쏙쏙 늘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준비가 되셨으면요, 4시의 특허청입니다. 지금부터 도면 실현 디자인 열차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어제 1부에서는 우리 디자인 도면을 작성하는 그 종류별로, 즉 뭐 손으로 그리는 그림, 그다음에 뭐 사진, 그다음에 컴퓨터 그래픽 등등 이렇게 구분해서 그 핵심 포인트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자, 오늘 2부에서는 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디자인 도면 작성 가이드북 책자를 보면 말이죠.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그 선, 라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가장 먼저 이 책자에 나온다는 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그럼 먼저 선에 대한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예. 보통 제도라는 걸 배워보신 분들은 익숙하실 겁니다. 네. 기본적으로 선의 사용 방법은 제도와 같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굵기의 실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선은 기본적으로 도면을 작성할 때 가장 네. 기본으로 사용되는 선입니다. 네. 그리고 빗금선이 있는데요. 빗금선은 단면도의 잘려진 부분을 표현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점선이 나옵니다. 보통 파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이 파선은 부분 디자인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고, 그리고 일점세선이 나옵니다. 일점세선은 부분 디자인을 출원할 때 등록받을 부분과 아닌 부분을 구분할 때 사용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거 뭐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기술 시간에 배웠던 그런 건데요. 맞습니다. 정말 선의 종류도 다양한데요. 그 선의 굵기나 종류에 따라서 이 도면적 의미도 있지만은 그 권리적 의미도 그 안에 내포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 상당히 중요한 거군요. 자, 언뜻 보면은 이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이게 뭐랄까 그 마치 그 운전면허를 따려면은 이 도로교통 표지판, 네, 그거의 의미를 또 우리가 숙지해야 되는 뭐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겠는데, 한번 숙지해 두면 두고 또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공식인 셈인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실제 등록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 물품의 외관 형태, 외형, 형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가장 실루엣이요. 이 굵은 실선은 보통 물품의 가장 외곽선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네. 이 선을 이름을 형상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보다 조금 얇은 실선을 물품 내부의 모양을 나타낼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모양선이라고 부르고요. 네. 그리고 그 아래에 점선이 보입니다. 이 점선은 부분 디자인을 나타냅니다. 실제로 형상과 모양은 있지만 디자인권으로 등록받지 않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네. 점선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는 1점세선과 2점세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 1점세선은 부분 디자인으로 등록받을 부분과 아닌 부분의 경계가 애매할 때 그 경계를 나타내는 선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실선 부분만입니다. 다른 사람이 점선 부분을 어떻게 변형해서 사용하든지 간에 실선 부분의 모양이 같으면 차후에 디자인 침해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2점세선이 있습니다. 여기 2점세선은 부분 확대도나 단면도가 그 도면 뒤에 붙어 있다는 걸 나타내게 됩니다. 그렇군요. 말씀 중에 부분 디자인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도면을 이렇게 잘 보면 말이죠. 이 중간중간에
그 얇은 가는 선으로 그어진 것이 있어요. 예, 예. 그거는 뭐 어떤 선인가요? 예, 짧게 끊어진 얇은 선들이 있습니다. 네네. 이 실선들을 음영선이라고 부릅니다. 음영선. 네. 예. 그 음영이라 그러면 보통 그림자를 생각하시는데요. 네. 그 물품의 그림자를 표현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물품의 표면이 평면인지 요철이 있는지 약간 예. 둥그스름한지 아하. 이런 것들을 도면상에서 표현하기 힘드니까 얇은 선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근데 음영선은 표현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만 네. 그 형상선하고 모양선 밖에 있는 굵은 선들과 만나서 그 혼동되면 안 됩니다. 이거 그렇겠네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 그 권리 보면 이래 또 부딪힐 수 있으니까. 예. 그렇군요.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실제 그 사례를 보니까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는데요. 자, 어제와 마찬가지로 그래도 저는 사진으로 이 작성되는 예. 그 도면이 좀 더 손쉬울 것 같은데 사진을 그 도면으로 제출했을 때 설마 그 사진을 찍고 난 뒤에 그 사진 위에다가 이래 지금 알려주신 이런 선들을 뭐 중복으로 이렇게 추가로 표시를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디자인의 모형, 실물이나 뭐 모컵 같은 것들이 있다면 사진 촬영하는 게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누구나 네. 촬영하셔도 되고요. 네. 전문적인 장비가 없으셔도 대부분 다 쉽게 작성하실 수 있는데 네. 다만 부분 디자인을 작성하실 때는 조금 그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그 도면처럼 점선을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요. 사진 위에다가 점선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부분 디자인으로 도면을 그 등록 받으실 부분을 이외의 부분에다가 색깔을 칠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건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셔도 되고 네. 사진에 칠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보통은 등록받지 않는 부분에다가 셀로판지를 댄 것처럼 빨간색이나 파란색을 네. 반투명하게 색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뭐 반투명하지 않고 전체를 다 칠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색칠을 하시고 나면 이게 디자인인지 부분 디자인을 표시한 건지 구분이 잘 안 갈 수가 있으니까 디자인의 설명란에다가 해당 색상 부분은 등록받지 않는 부분입니다라는 걸 꼭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그 참고사항으로 그 기재를 해주면 되는 거네요. 예. 네, 그 설명을 이렇게 쭉 듣고 보니까 그래도 역시나 사진 도면이 편하고 좋네요. 네, 가장 편합니다. 예. 네. 그런데 그 저희가 그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에 붙이는 사진은 뭐 핸드폰으로 뭐 찍은 것은 안 되고 뭐 지금은 뭐 그런 규정이 없어졌습니다만 이전에는 귀랑 눈썹이 꼭 보여야 되고 뭐 이마도 드러나야 되고 등등 지켜야 할 규정들이 참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네. 사진 도면에는 그와 같은 그 까다로운 규정은 없는지 저 그것도 참 궁금해요. 예, 몇 가지만 지키시면 누구나 찍으실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핸드폰이 참 사진이 잘 나오는데요. 핸드폰으로 가정에서 찍으셔도 됩니다. 꼭 지키셔야 될 내용은 물품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이 없도록 여러 방향에서 촬영하시는 건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조명인데요. 네. 너무 밝게 되면 배경 형상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 어두우면 그림자가 금게 나와서 모양이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건 조금 조심하셔서 사진을 찍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찍고 나면 배경을 모두 다 지워 주셔야 됩니다. 회색이나 검은색이나 흰색으로 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드린다면 네네. 사진을 촬영하고 나서 보정을 하기 쉽게 하려면 뒤에다가 검은색 천이나 흰색 천을 깔고 아예 찍으시면 촬영하기 전에. 예. 네, 그것도 팁이네요. 깔아놓고 찍으시면 조금 더 나중에 그렇군요. 정리하기가 편하실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핸드폰으로 촬영할 때 상당히 그 조명이 상당히 네. 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말이죠. 그 제가 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말이죠. 사진 도면에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 만약 핸드폰을 찍으면 그 등록받을 물품을 이렇게 찍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배경, 그다음에 자기 손, 예. 거치대 뭐 이런 것들까지 뭐 찍힐 것 같은데 예. 이런 것들은 찍히면 됩니까?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안 됩니다. 디자인 도면 내에는 등록받을 물품만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가령 물품을 손으로 들고 있다고 치면 예. 손가락이 같이 촬영되는데 이런 경우는 허용이 안 됩니다. 손가락 부분 지우기가 쉽지 않겠죠. 아, 그런가요? 예. 근데 예외적으로 옷 같은 경우, 옷이나 기검석류 같은 걸 촬영하면서 불가피하게 마네킹에다가 걸어 놓거나 마네킹에다가 옷을 입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등록받을 물품과 마네킹이 등록받을지 않을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등록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서 등록받지 않는 부분은 삭제해 주시는 게 좀 더 깔끔하긴 합니다. 네, 옷이나 뭐 기중품 이런 것들은 말이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네킹이나 뭐 뽀샵 같은 걸로 이렇게 하면 된다는 예, 거네요. 예. 자,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들, 자 이제 선도면, 뭐 사진 도면 정도는 완벽하게 뭐 마스터 됐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는 말이죠. 예.
컴퓨터 그래픽으로 도면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요 경우에 또 주의해야 할 점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최근에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서 추론을 많이 하십니다. 네. 대표적인 것들이 대부분 그 렌더링입니다. 렌더링 방식, 네. 예, 그렇죠. 렌더링도 사진과 똑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 전체 모습이 다 드러나도록 여러 네. 각도에서 캡처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부분 디자인으로 추론하실 때는 그 등록받지 않을 부분을 채색하시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역시나 부분 디자인에서는 그걸 예. 빼줘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좀 여쭤보겠습니다. 도면은 컬러가 좋습니까? 흑백이 좋습니까? 예, 정답이 없습니다. 예. 추론인이 원하시는 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네. 그 확실한 판례는 없습니다만 흑백으로 촬영하시는 게 흑백으로 작성하시는 게 컬러보다 조금 더 권리 범위가 넓다는 의견이 있기는 합니다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색상으로 변형되는 물품이라면 가급적 흑백으로 작성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도면 작성에 자신이 없어 디자인 출원을 좀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네. 자, 이분들에게 들려주실 한마디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한 말씀 해 주시죠. 우리나라는 디자인 보호 역사가 짧은 편이지만 세계 2위의 디자인 출원 국가이고요. 네. 그리고 디자인 제도가 제일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디자인 출원 비용도 저렴한 편이고 그리고 100% 전자 출원이 가능해서 은행에서 온라인 뱅킹 해보신 분이라면 디자인 출원으로 혼자 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디자인 출원하시는데 그나마 제일 까다롭다고 볼 수 있는 게 디자인 도면 작성입니다. 근데 이 도면 작성은 권리 범위를 정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불가피한 점도 있긴 합니다. 조금만 연습하시면 그리고 일정한 기준만 지키시면 디자인 도면 작성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 나온 그 디자인 도면 작성 가이드북을 잘 활용한다면 디자인 출원 지금 세계 2위에서 머지않아 곧 세계 1위가 되지 않을까 당연한 기대를 해봅니다. 네, 얼마 전까지 그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삼성전자와 애플사 간의 특허 분쟁도 사실 본질은 스마트폰 외관 형상과 관련된 디자인 문제였을 만큼 디자인은 현대사회의 경쟁력의 원천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겁니다. 따라서 디자인권을 보호하려는 노력도 그만큼 병행되어져야 한다는 것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오늘 1, 2부에 걸쳐 오랜 시간 동안 디자인 도면 작성 가이드북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 김종균 사무관님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지식재산 경쟁력을 갖추는 그날까지 4시의 특허청임단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